자, 71번. RFID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술 라벨에 보면은 변조 방지하면서 붙어 있는 게 뭐다? RFID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술 뚜껑에. 요거 보신 분들 있나요? 위스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와인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위스키, 브랜디 이런 쪽에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변조 방지를 해주는 기능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RFID 한번 볼게요. 1번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는. 자, 2번. 태그는 인식 방향에 관계없이 아이디 및 정보 인식 가능해야 한다. 맞고요. 3번. 태그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무선 통신 기능이 있죠. 자, 4번. 태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자, 5번. 수동형 태그는 능동형 태그에 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자, 거꾸로 됐죠? 능동형 태그가 수동형 태그보다 더 기능이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다? 결국 너 추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직면에 있다. 자, 우리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고 경영층, 이렇게 이사회가 소집돼서 미팅을 하면은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보통 자기 생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운영층은 이제 최고 경영층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어. 요거에 대한 너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와. 이딴 식인 거죠. 자,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러면 운영층은 이제 갖가지 논리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구조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겠죠.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데이터 품질이 좋아지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품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자,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된다. 요거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자, 삼각형 해볼게요. 자, 운영층은 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운영층은 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마케팅 계획 설계, 자, 예산 수립 계획 등 같은 거죠. 자, 이거는 비구조적인 건가요? 구조적인 건가요? 자, 요거는 우리가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산 수립 계획이라고 하면 마케팅 계획 설계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큰 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비구조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예산을 어떤 마케팅 예산 수립 계획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마케팅 계획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점포에 대한 마케팅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구조적이다,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 계획, 예산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을 운영층이 한다? 그거는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회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너가 있는지 라고 지금 출제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에 활용된다 라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5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과 고차원적인 이런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라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알고 있니?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추론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인스토어가 내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다 라고 한다면 또 생각보다 쉬워질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스토어 마킹은 말 그대로 인스토어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정육점 이런 뭐 대형 마트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 소고기나 고등어 이런 라벨들 붙어 있죠.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인스토어 마킹이.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한다. 중요하고요. 첨가물, 생선, 정육 단계에 붙인다. 맞고요.
자, 인스토어 마킹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하는 곳에서만 하고요. 자, 소매점에서 직접 하니까 이거 라벨 붙인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발생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마킹은 뭐다? 반대다. 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제조업체에서 합니다. 자사상품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거예요. 자, 인쇄하여 부착한다. 그럼 누가 해준다? 기계가 해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업체 간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소스 마킹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부착은 언제 하냐? 생산 시점에 부착된다. 자, 우리 인스토어 마킹은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스 마킹은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스토어 마킹은 소분 포장, 진열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소스 마킹은 생산 및 제품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번 소스 마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하다. 왜? 소스 마킹은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4번 소스 마킹은 과일이나 농산물에 주로 사용된다. 요거는 틀렸죠. 이거 뭐죠 그러면? 인스토어 마킹이죠? 아, 인스토어 마킹이구나. 과일, 농산물, 첨가물 나왔었죠. 생선 정육 제품에 붙는 것이다.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5번 인스토어 마킹 원칙적으로 소매업체가 자유롭게 표시한다. 까지 보시면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공부 끝났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코드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첫 번째 외울 거.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외울 거. 바코드의 구성입니다.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4자리,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그 다음에 제조 4자리죠.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5431, 5431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요. 몇 자리 수 있는지 외워주시고요. 5431 다 더하면 몇 개죠? 자, 13개죠. 자, 13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바코드는 13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원래는 13명의 제자인데 유다가 배신해서 12제자가 됐죠. 자, 그래서 배신하기 전 유다가 포함된 13자리다. 라고 외워주시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4번 그런 문제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자,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에 도움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바코드 있어야지 팔죠. 자, 국가 표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맞나요? 자, 맞죠? 아까 제가 자릿수까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컬러 색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흑백 색상만 인식한다. 그럴 것 같을까요? 저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코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핵심 요약집에다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색상으로도 상품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흑백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색상별로 바코드가 다르게 등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색상별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 참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보시면은 스캐너 리더기로 이용해서 읽는다. 자, 우리 바코드 찍는 거 있죠? 자, 바코드에는 국가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요 밑에 내용 나와 있잖아요. 국가 식별 코드 몇 자리? 3자리, 제조업체 코드 몇 자리? 4자리, 상품 품목 코드 몇 자리? 5자리. 그리고 추가로 있다? 체크 디지트 빠지면 안 됩니다. 체크 디지트 1자리까지 해서 총 13자리가 있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75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자, 맥킨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관제 근로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 맥킨지 나오는 문제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답 4번인데요. 자, 일단 사실은 맥킨지 하면 기획 이코노미인데 요 문제 자체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2년 2회에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보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굳이 외우실 분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링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링이 시험에 더 자주 나와요. 자, 리쇼링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A나라에서 B나라가 자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A 나라에 있는 우리 회사가 있겠죠. 이 회사를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나가 있는 내 회사를, 우리 회사를 우리나라로 오게 한다. 이게 리쇼링이고요. 자, 오프쇼링은 반대겠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 지금 현재는 뭐 브라질, 인도, 뭐 베트남, 뭐 중국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인건비가 더 싼 곳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오프쇼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맥킨지, 긱 이코노미 이거 외우시고요. 오프쇼링이 뭔지, 리쇼링이 뭔지 외워두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모 박스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요하는 거라서 설명을 딱히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래요. 이런 키워드들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자,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대량의 데이터, 정보 추출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두 개의 키워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유통업체에서 보다 탁월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중 하나로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일단 딱 봐도 아닌 거. 리포팅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쿼리, 우리 뭐 컴활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은 쿼리 나오죠? 자, 쿼리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좀 보니까 지금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실 딱히 제가 봤을 때 헷갈릴 만한 건 없는데 여기서 나머지 세 개는 내가 헷갈리실 만하다고 생각이 좀 든다고 치면은, 자, 지금 봤을 때 우리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요. 요거 가지고만 우리 딴 건 이해를 못했어. 근데 요거 가지고만 봐도 문제를 정답이 벌써 눈에 보이죠? 빅데이터죠? 그래서 요건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시보드에 대한 거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요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뭐 스코어, 야구 경기로 치면은 스코어, 오늘에 나오는 팀, 자, 그리고 오늘 몇 시부터 시간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에는 오늘 5회차에는 뭐 어떤 공연이 있어요. 중간 쉬는 타임에는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자, 요렇게 정보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한 판 보드죠. 한 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대시보드의 정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7번 보겠습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보 보안의 목표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두리뭉실하게 물어본다. 어디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추론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것은 기밀성이다. 자, 야, 요거 문제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부인 방지. 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가용성, 자, 요런 내용 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지금 문제였네요. 자, 요거는 결국 보니까 추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암기 문제였잖아. 자, 암기 문제였어요, 이거. 아이고, 아쉽네요. 자, 그럼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1번 내용이 맞을까요?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거는, 자, 기밀성, 북한 기밀성 아니죠? 자,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 정보를 못 변경하게 하는 거는 무결성이에요. 자, 정보 보안의 무결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정보의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게 바로 기밀성이 되겠죠. 자, 북한 기밀성 아니고요. 기밀성이죠. 자, 기밀성이라고 쓸 뻔했네요. 자, 우리 욕할 뻔했는데 기밀성 욕해도 되죠? 자, 어쨌든 3번 볼게요. 보낸 이메일을 상대가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수신 확인은 부인 방지 원칙을 잘 한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부인 방지는 뭐냐? 내가 너한테 메일 보냈는데 이거 잘 받았지? 확인했어 이거. 근데 갑자기 메일 받은 애가 나 이거 못 받았어. 네 잘못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니까 요런 것들, 요런 거 사전에 방지하려고 부인 방지가 등장했다. 이 부인은 제 부인이 아닙니다. 요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에러 등 서비스 장애 일어나는 것은 무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자, 무결성 아니라고 했죠. 자, 무결성은 사용자 정보를 변경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5번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기록된 내용은 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밀성, 무결성이죠. 자, 이거 변조가 안 됐어요.
자,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 벌써 짜증나죠? 자,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또 추론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통 채널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경로이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야, 삼각형으로 두세요. 자, 2번. 고객 세분화란 고객이 무언가 수행하는 것을 도움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뭐 물어보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의 구성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고객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맞는지 아닌지 보자는 거죠. 고객 세분화를 비즈니스라는데 왜 할까요? 우리 유통, 자, 보통 타겟팅을 정하기 위해서 고객 세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객 세분화를 잘 한다고 하면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거를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고객 세분화를 잘해서 고객이 뭔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자, 요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이런 내용들이 다행히도 우리 눈에 하나씩은 유통관리사에서 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읽어보니까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3번도 볼게요. 핵심 자원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삼각형 해볼게요. 4번 고객 관계 구축이란 우량 고객과 비우량 고객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도 우리 CRM이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 5번 핵심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원만한 기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말한다. 이거 맞죠? 제가 이거는 1과목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업의 협력, 기업 관계 구축, 그리고 뭐 협동 이런 단어 나오면은 유통관리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 4번, 5번은 확실히 알겠고, 자, 1번이나 3번은 잘 모르겠지만 2번 읽어보니까 얘는 제일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할 줄 아셔도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 와이프도 물론 현직에 10년 정도 있었지만 일주일 이렇게 추론 연습만 하고 나서 평균 70, 거의 한 77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79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 추론을 요하는 문제죠.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여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 실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가 인지,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등의 구매 의사결정을 하나의 매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쇼핑 형태이다. 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기업은 구매 과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구성함으로써 구매 단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맞겠죠. 4번. 쿠폰, 티켓,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모바일 쇼핑은 의류, 패션, 잡화, 가전제품, 중얼 거의 전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인터넷으로 요즘 못 구매하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럼 나머지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5번.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과의 채널별 시장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비해 가격 경쟁은 약화되고 있다. 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자, 가격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뭐 너무나도 틀린 내용이겠죠. 자, 80번. EDI 시스템의 사용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먼저 EDI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자, 무슨 말이냐?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A 회사랑 B 회사 쓰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EDI다. 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EDI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 가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적 효과, 문서거래 감소, 자료 재입력 방지, 중복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이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DI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중복 줄이죠. 자, 2번 주문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지연을 없앰으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킨다. 자, 오류를 줄입니다. 3번 문서 관련 업무를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은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자, 여기 간접적 효과 보시면 효율적 인력 활용 있죠? 그 내용이고요. 자, 4번 EDI는 세계 도처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연계를 촉진시키는 공통의 비즈니스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및 시장의 진입을 활발하게 한다. 자, 요게 EDI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효과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정답 5번 되겠네요.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EDI는 전자기반 프로세스를 문서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한다. 자,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지만, 자, 이게 뭐 문서를 줄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종이를 안 쓰니까 뭐 또 종이에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억까죠, 이거는. 자, 너무 억지죠. 자, 그래서 5번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를 최적화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한번 볼게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지능이죠. 자,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뭔가 지능, 비즈니스를 좀 지능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BI는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형식의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요게 일단은 BI의 목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I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요거는 좀 틀린 말입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BI가 뭔지 조금 더 봐야겠죠? 자, BI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OLAP 등의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I는 발생된 사건의 내부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BI가 하는 게 뭐죠? 정보 제공, 자, 그리고 정보 분석. 자, 핵심적으로 지금 정보 제공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BI는 분석적 도구를 활용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 없는 경쟁력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BI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자, 데이터 수집한다,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데이터 수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의 핵심 특징을 우리가 일단은 안고 가자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능들이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 요 뉘앙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I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암기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차별화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보다 이 문제마저 또 추론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고객과 대화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이가 가능하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시간 채팅 상담 이런 거. 자, 2번.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번.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게 전자상거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프로세스에 의존하기보다 유형자산에 의존한다. 자, 요게 유형자산, 말 그대로 우리의 형태가 있는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이나 혹은 시스템, 프로토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문제는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의 차이로만 생각을 하는 뉘앙스만 잘 잡혀 있어도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까지 봐야겠죠. 동시다발적 비즈니스 요소가 성립하며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다. 즉, 일반 상거래라면은 뭐 맨투맨 1대1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면은 뭐 한 명이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자상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3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간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 나와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추론해서 풀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일단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기억을 이용한 유통, 물류, 이력 관리 시스템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정보 공유가 용이하며 입고부터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내용 나오면은 바로 블록체인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변조 불가, 소비자 정보 공유,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블록체인 바로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분산 원장의 암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이용하여 제3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한 누구나 신원 원장의 신원 정보의 위조 및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막 분산 원장 이렇게 나오는데, 즉 지금 얘가 하는 내용은 뭐다? 개인이 개인 정보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변조 이런 것도 다 검증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친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뒤에 영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번, 5번 지운다 치고, 자, 3개 중에 1개인데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면은 일단은 찍어 주셔야겠죠? 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블록체인과 DID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개인 정보, 이런 분산원장 이런 단어들 나온다, 신원정보 위변조 여부 검증할 수 있게 나온다 하면은 DID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박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84번. Q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QR이 일단은 뭔지가 우리 알아야겠죠. 자, QR은 Quick Response입니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에 빠르게 반응하냐? 자,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빠르게 반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고객 관계관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서 기업의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QR은 의류사업, 패션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FRM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FRM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프리퀀시, 자, 자주 얼마나 구매하는지, R, 리센시, 최근에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M, 모니터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를 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QR이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 말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하면은 이 반품이나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재고, 보관 비용마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R을 도입하면은 리드 타임이 단축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재고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안전 재고 정도만 보유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전표와 EDR을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왜? EDR을 사용하니까 기업 간 정보 공유가 쉬워지죠. 문서가 통일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QR이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Q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R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의류업계 유통업체 상호 협력하면서 시작됐다. 자, QR 의류업계 내용 나온다. 패션업계 내용 나온다.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2번, QR의 도입으로 기업은 리드타임 증가, 재고비용 감소, 판매 증진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틀렸죠? 리드타임이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성과를 거둡니까? 이거는 QR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도 볼게요. QR이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의류 상품에 대한 상품 분류 체계를
표준화해야 된다. 자, 우리 EDI도 문서를 표준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자, 4번. 미국의 식품업계는 QR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식품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SCM 단계인 ECR을 개발하였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패션 사업에는 QR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품업계에는 ECR이 있다. 요거 지금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QR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의류에 대한 정보를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 정보 교환하고 있습니다. 회사끼리, 그죠? 제조업체로 하여금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감축하고 잘 팔리는 상품의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데 하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QR을 통하면 잘 팔리는 거를 더 볼 수 있고 안 팔리는 건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뭐다? 재고 보유 효과가 감소된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고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종류, 그에 따른 수집 기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슨 문제다? 틀려라 문제다. 자, 우리 100점을 주고 싶지는 않아.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반정형 데이터, 이미지, 크롤링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연결되는 이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우린 시험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연산이 가능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숫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정량화가 가능한 친구라는 거죠. 자,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는 있어요. 자, 근데 연산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비정형 데이터 보시면 지금 5번 보시면은 소셜 데이터 있죠. 자, 우리 뭐 쿠팡 있고 뭐 이런 뭐 티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의 회사로 존재하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쿠팡이라는 물건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란 비정형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크롤링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 이미지. 자, 이미지란 형태, 동영상이라는 형태는 존재해요. 자, 근데 계산이나 연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반정형 데이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있고 연산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 수치화되어 있는 숫자들,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숫자 1은 1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도 계산이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숫자라는 것은 뭐 컴퓨터 명령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진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외워서 공부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 이 뉘앙스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추론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제시한 지식 변환 프로세스에서 암묵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형식화하여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로 생성시켜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노나카 일본인 아저씨 나오면은 요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 밑에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자, 노나카의 SECI, 세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T로 시작하는 친구는 암묵지고요. E로 시작하는 거는 형식지입니다. 자, 암묵지라는 것은 일단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글로 써내기는 약간 애매한, 뭔가 사업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사업을, 어떻게 성공했지? 그냥 나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암묵지가 되겠죠. 자, 형식지는 뭐냐? 자, 이 마케팅 어떻게 하셨냐요?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을 했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형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암묵지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형식지는 논문이나 매뉴얼들이 있겠죠, 회사에.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암묵적 형태의 지식, 암묵지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면요. 자, 지금 암묵지가 됐어요. 자, 요거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수한테 배운 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자, 옆에서 잘 봐. 자, 현장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도 이제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설명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출화가 됩니다. 암묵지가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럼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 볼까? 자, 요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를 글로 남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표출화가 된 겁니다. 내 노하우를 글로 적어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답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 외부화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외부화가 표출화라고 보시면 돼요. 표출화. 자, 그럼 이어서 봐야겠죠? 자, 그럼 형식지가 또 형식지가 됐어요. 컨비네이션, 연결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을 누군가 보고 한 번 더 가공을 한 거예요. 좀 더 보기 쉽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면은 다시 뭐다? 누군가가 이 형식지를 보고 이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스스로 익히는 이 암묵지가 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셋이 사회화, 표준화 혹은 외부화죠. 자, 연결화, 내면화 요 단계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제 노나카 이쿠지로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은 노나카 아저씨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87번 보겠습니다. 고객 발굴을 위해 CRM 시스템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 인터넷 조회, 영업소 방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다. 자, 우리 인바운드라고 하면은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하면은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이제 오는 전화를 받는 거죠. 오는 전화를 받는다. 자,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 전화했어요. 요걸 전화 받고 응대해줘요. 인바운드죠. 자, 그럼 아웃바운드는 뭐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저희 회사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 전화 정말 많이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문의, 고객으로부터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내가 건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오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바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줬냐, 내가 문의를 하냐, 라고 보셨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인바운드 고객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재고관리 영역에서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한 전략으로 일컫는 용어는 자,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CMI와 BMI에 대한 내용만 정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인데요. 자, 요 내용 일단 정답 5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CMI와 BMI 두 가지는 항상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CMI 먼저 BMI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소매업자가 있죠. 소매업자가 이제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급자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에는 당연히 재고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신 유통업체가 중간에 있어요. 자, 소매업자가 공급자 있는데 자, 소매업자가 이제 공급자한테 야 재고 관리 좀 대신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나 알았어 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근데 유통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유통업체는 뭐 하냐? 이런 판매 재고 정보 등을 제조업체, 공급자죠? 공급자에게 공급을 해요. 지금 이만큼 필요하고 지금 소매업자 재고 이만큼 남았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조업체가 그래? 그러면 얼마 더 만들어야겠네? 이 정도 만들어줄 테니까 소매업자한테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BMI라는 거죠. 자, 그러면 CMI는 뭐냐? 자, 기본적으로는 BMI가 CMI에 동일합니다. 자, 근데 다른 게 뭐냐? 제조업체와 공급자죠? 자, 공급자와 유통업체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제조업체에서 이제 공급자가 자,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발주를 확정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BMI라면은 CMI에서는 자, 제조업체가 이제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야, 유통업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아? 유통업체가 그럼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혹은 여기서 한 몇 개만 더 추가를 하자 라고 둘이 합의가 됐을 때 발주가 된다 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 보시면은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했어요. 자, 그럼 제조업체 즉 공급업체가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MI. 근데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발주 고민을 한다? 그럼 CMI다. 이렇게 개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9번. CMR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CRM 많이 나왔었습니다. 즉 CRM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건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근데 왜? CRM은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 유지를 목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안 하냐? 그렇진 않다. 하지만 기존 고객 유지를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 CRM 시스템이다. 라고 개념 잡아두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진짜 90문제 하느라 너무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자, 9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요런 네모 박스 문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금융 소비자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자, 개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자, 요거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2번 볼게요. BYOD, Bring Your Own Device. 자, 회사 업무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 태블릿, 마우스,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너 업무 보는데 좀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기적이죠? 자, 요거는 누가 시작했다? 인텔이 시작했다. 요 정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문제 다 살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던 추론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봤던 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 되시니까 보셨던 영상이라도 해서 또 보시면서 이번엔 직접 내가 추론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신 것이 합격에 정말 빠른 지름길이니까 암기해야 될 거는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암기한 것들 그리고 이 유통관리사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내가 잘 이해하고만 있다면 유통관리사는 점점 더 쉬워지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자 많이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